천만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치는 닥터 지바고. 네,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네. 뭐 환절기인 걸 실감하게 되는데 우리 팀장님들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저는 이제 환절기 때 뭐 감기도 걱정이지만 예. 이제는 감기보다 왠지 좀 소화가 잘 안 되면 어쩌지? 아, 막 이런 그래요? 좀 피곤함이 또 안 가시면 또 너무 어쩌지 힘든데 뭐 이런 걱정이 네. 더 앞서는 것 같아요. 벌써 중년이 그럼? 중년? 아직 아니죠?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저도 너무 공감을 하는 게 네. 저 얼마 전에 위경련이랑 장염이 같이 왔었거든요. 너무 좋아. 그때 한번 그래서 네. 되게 골골대면서 대기실에 예, 예. 쓰러져 있었잖아요. 근데 얼굴은 되게 예뻤어요. 수척해서. 아파야 돼. 아파야 예뻐. 자, 아이고 근데 참. 저는 원래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래도 금방 괜찮아졌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진짜 한 며칠 알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젊은 분들이 정말 별일이시네. 그러면 네. 우리 저 장민혁 선생님. 네. 왜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온몸 곳곳이 좀 쑤시기도 하고 네. 그냥 지치고 피곤한 것 피곤해요. 같고요. 네네. 어쩌면 우리 몸속 곳곳을 떠다니고 있는 네. 염증 때문일 수도 있다는 아, 거죠. 그래요? 염증이랑 상관이 있어요? 사실 우리 염증이라는 게 혈관을 타고 우리 몸을 다 떠다니는 일종의 노폐물 같은 건데 네네. 이게 관리가 잘 안 된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러면은 결국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 오늘 뭐 염증에 관한 얘기인가 보나 하고 당연히 염증인 감을 줄 잡으셨습니다. 알겠죠. 네. 정말 맞니 틀리는지 네. 닥터 지바고의 문을 두드린 분은 어떤 일 때문에 오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문을 연 닥터 지바고 상담소. 점점 악화된 건강으로 닥터 지바고를 찾은 오늘의 의뢰인. 과연 어떤 고민이 있는 걸까? 도봉구에서 온 안삼녀입니다. 올해 59세의 안삼녀 씨. 어떤 고민이 있어서 닥터 지바고를 오시게 됐나요? 혈관 질환이 점점 안 좋아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닥터 지바고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혈관이 안 좋으신 거예요? 갱년기 오면서요. 이게 여러 가지 질병이 오더라고요. 혈압도 오고 당뇨도 오고 고지혈증도 오고 여러 가지 질병이 오더라고. 수치들이 다 안 좋으시네요. 그러네. 당뇨가 있으면 뭐든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혈관 질환이 있으면 살 빼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매번 병원 가면요. 이게 살이 문제래요. 살이. 뱃살 집중됐나 봐요. 아마 내장 비만형 체형이신 것 같아요. 배에 집중된 비만의 원인은? 30, 40대는요. 건강해서 병원도 안 갔어요. 그런데 50대 넘어서 갱년기 오면은 생리가 끊어지면서 몸이 아파요. 안 좋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오고 예민해지더라고요. 그게. 그냥 스트레스를 풀려면 어디다 풀 데 없으니까 막 먹는 것을 그렇게 먹었어요. 아무튼 먹는 걸로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이 되고. 젊은 시절 누구보다 건강하다 자부했던 안삼녀 씨. 사실 흔하게 뵐 수 있는 우리 집의 어머니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지금 맞아요. 생각해보면 내 몸이 종합병원이에요. 몸 관리 안 하고 먹을 거 먹고 다 먹고 살만 찌고 그러니까 혈관 질환도 오고 지금 생각하면 좀 후회스러워요. 관리 못한 게. 좀 생활하는 모습이 어떤지 봐야죠. 생활 습관 한번 볼까요? 혈관 질환을 달고 사는 그녀의 일상은 어떨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잊지 않고 꼭 하는 일이 있다는데 일어나셔서 처음 하시는 일이 혈당 체크를 하시는구나. 이게 혈당이 높은가 낮은가 매일같이 이렇게 하루 몇 번씩 재봐야 돼요. 매일매일 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손가락 찔러서 이렇게 피내서 하는 것도. 아이고 저 순간에 몸에 긴장이 딱 되잖아요. 그럼요. 정상보다 훨씬 높은 그녀의 공복 혈당 수치. 왜 이렇게 높여 나왔지? 매일같이 이렇게 재는데도. 혈당을 확인한 후 냉장고로 향하는 그녀. 아침부터 그녀가 마시는 것은 다름 아닌 과일 주스. 갈증이 나는데 물만 먹기 그래서 음료수도 사다 놓고 한 잔씩 먹어요.
그래도 건강 생각해서 과일 주스 사다 한 잔씩 먹어요. 당뇨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과당이 많은 과일 주스를 마시는 안삼여 씨.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때 왜 그러시지? 어딘가 불편한 듯 가슴을 쓸어내린다. 아, 제가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속이 쓰리고 이렇게 아파요, 아주. 심하게 아파요, 아주. 자주 그래요, 이렇게. 네. 혈관 질환에 역류성 식도염까지 있는 그녀가 통증을 견디는 방법은 역시 약이었다. 약 종류가 너무 많은데요? 이거는 혈압약, 이거는 고지혈증약, 이거는 이장약, 이거는 역류성 식도염약, 이거는 당뇨약이에요. 고혈압부터 역류성 식도염까지 몸에 이곳저곳이 망가지면서 먹어야만 하는 약도 늘어난 상황. 이 약을 다 먹어야 돼요. 다 먹는 약이에요. 먹어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저게 하루 일과 중에 하나인 거죠, 뭐. 이제는.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는데 과연 그녀가 선택한 메뉴는? 아침부터 삼겹살을? 그것으로도 모자라 삼겹살 위에 잔뜩 소금을 뿌리는데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 밥 없이 고기와 김치만 차린 아침 식단. 과연 올바른 선택인 걸까? 한국인은 김치 하나만 되지 않겠어요? 고기도 있고. 아, 잠깐만요. 식사 전 그녀가 찾는 건 소금. 우와. 나트륨 폭탄. 고기에 간을 했는데도 또 소금? 아니, 소금 기름장이 빠질 수가 없죠. 한눈에 봐도 많아 보이는 소금의 양. 하지만 아랑곳 않고 고기에 소금장을 듬뿍 찍어 먹는데 아, 맛있네. 삼겹살에 소금장까지 한눈에 봐도 나트륨 섭취가 걱정이다. 식사 후 또 무언가를 찾는 그녀. 바로 식후에 빠질 수 없는 인스턴트 커피. 그런데 커피에 빵을 곁들여 먹는다? 밥 먹었으니까 커피 한 잔 하는데 빵도 먹으려고요. 고기로 단백질을 먹어줬는데 탄수화물도 먹어줘야죠. 당뇨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이 있음에도 식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안삼여 씨. 와, 빵을 또 믹스커피에 찍어서 드신. 제가 살을 빼려면 식습관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게 잘 안 돼요. 아프고 난 뒤에는 주의했는데 먹고 싶을 때는 조금 먹어줘야겠더라고요. 이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예. 뇌에서 식탐에 관련된 신호가 계속 나와요. 네. 비만과 염증 질환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녀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어머니도 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셨는데 나도 혈관 질환이 있어서 걱정이에요. 내가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닥터 지바고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 혈관 질환에 역류성 식도염까지 있으면 그 의료인이 지금 만성염증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염증은 이제 흔히 뭐 급성과 만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 급성염증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아주 정상적인 좋은 면역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만성염증은 독소가 우리 네. 몸에서 쌓이면서 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개의 장기들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아마 저런 식습관을 다 가지고 계신 것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환을 겪는 점을 봤을 때는 이 의료인께서는 만성염증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살을 좀 빼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혀 그럴 의지가 보이지가 않으세요.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먹는 그 종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먹어도 정말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안 좋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살을 좀 빼야 된다고 하는 분들 모습에 보면 저분은 전혀 살찐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 실제로 완경기, 폐경기 여성들을 잘 보시면요. 네네. 비만해 보이지 않으면 실제로 네. 비만입니다. 의뢰하신 분도 실제로 비만이 있어요.
아까 뱃살 한번 보셨죠? 네네. 실제로 이 배 안에 나이살이라고 불리는 이 내장 지방. 내장 지방이 진짜 문제거든요. 사이토카인과 같은 염증 물질들을 분비하는 이런 표현 되게 싫어하는데 내장 지방은 바로 뭐다? 염증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혈관을 타고 그게 온 장기를 돌아다니게 되니까 결국은 만성 염증으로 인한 다른 질환들이 시작점이 되는 거죠. 뭐 식습관이랑 비만도 문제지만 아까 의뢰인 봤을 때 고혈압에 네. 고지혈증에 혈당까지 굉장히 높게 나왔었잖아요. 왜 이렇게 유독 혈관 질환이 많으신 건지. 네, 이 염증과 혈관 질환의 이 상관관계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이 왼쪽이 정상 혈관에 흘러다니는 정상 혈액입니다. 제가 한번 맞아요. 온도가. 제가 한번 기울여 볼게요. 이렇게 굉장히 맑고 깨끗하게 그렇네요. 잘 흐를 수 있죠. 네, 실제 혈관에서도 깨끗한 피는 점도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잘 흘러갑니다. 그래야 모세혈관도 모두 다 통과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쪽에는 염증이 쌓여 있어서 혈액의 점도가 매우 높아져 있는 그런 혈관을 준비했습니다. 끈적끈적하네요. 점성이 끈적끈적하죠. 굉장히 높아 보여요. 맞습니다. 이렇게 끈적끈적한 혈액이 결국 혈관을 위축시키기도 하고 혈관벽을 망가뜨리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혈관성 질환의 위험 인자가 생기기가 쉽고요. 이것이 반복되면 동맥경화로 인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까지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장윤익 교수님이 혈관에 대한 얘기만 드렸잖아요. 근데 염증이 그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아니 혈관이 망가지는 것만으로도 너무 지금 소름 돋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 만성 염증이 더 무서운 이유는 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만성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만약에 위에 염증을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장을 공격하면 장염, 폐를 공격하면 폐렴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관절을 공격하면 관절염. 그 외에도 이 염증이 모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뭘까?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는데요. 만성 염증 수치가 높았던 사람들 중에 남성에서 38%, 여성에서는 29%가 이 질환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암입니다. 염증이 암까지 갈 수 있는. 아, 그래요? 너무나. 이 만성 염증이 뇌에도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염증이 돌아다니다가 뇌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핏줄이니까. 네. 이 잦은 염증 반응을 보였던 40, 50대에 그저 평범했던 사람들을 약 24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치매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았다는 거죠. 3배씩이나? 네. 게다가 이제 뇌 영상 자료를 통해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의 이 부피도 측정을 해봤는데 이 부피도 5% 이상 감소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 이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니네요. 그 만성 염증을 예방하고 또 전신 질환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 닥터 팀이 먼저 출동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볼 저희 팀 주인공은요. 전신에 염증이 퍼지셨었는데 그걸 꽉 잡았다고 합니다. 그 비법이 무엇인지 지금 공개할게요. 전신 염증을 물리친 주인공을 찾아온 닥터 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희가 염증 잡으신 분 찾으러 왔는데 맞으세요? 네, 저예요. 오늘 닥터 팀의 주인공 윤영미 씨. 집에서 신나게 에어로빅으로 일차게 시작하십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집에서 운동을 한다는 그녀. 늘 활기가 넘친다는데 아, 열심히 하시네. 보는 제가 다 흥이 나네. 안 힘드세요? 힘들죠. 근데 건강해지려면 열심히 운동해야 돼요. 그녀가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한때 그녀를 무너뜨린 염증 질환 때문이었다는데 20대부터 안 좋았던 위가 40대까지도 위에 염증을 달고 살아서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위가 항상 아팠고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고 자주 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그 머리 아픈 거는 누구한테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에 한 10알 정도로 먹을 때가 있어요, 약을. 와. 진통제를요? 네. 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진통제를 많이 먹다 보니까 위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복통과 두통으로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는 그녀. 통증으로 자다 깨는 날도 허다했다는데
지척지척 하다가 약 먹고 가서 또 누워서 자려고 해서 잠들면 다행인데 잠이 안 들면 밤 꼬박 새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며칠 동안 또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수십 년간 그녀를 괴롭힌 만성 위염. 그런데 염증으로 인한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폐경기가 와서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작은 근종이 있다고 자궁 적출을 했으면 하시더라고요. 여자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하늘이 진짜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거였어요. 제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하려고 만보 걷기를 하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이 뒤쪽으로 이렇게 다리가 뻣뻣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릎 쪽이 아파요. 자궁 근종에 무릎 관절염까지 그야말로 전신에 퍼진 염증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저의 예민한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 먹기보다는 그때그때 제 입에 땡기는 거.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좋아하다 보니까 밥보다는 면을 많이 먹었어요. 그동안 젊다는 이유만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윤영미 씨. 생각해보니 제가 먹던 음식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으로는 땡기는 음식은 아니었지만 몸을 생각하는 식습관으로 바꿨어요.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 면을 못 끊는 거 알죠? 그렇죠. 그럼 또 방법을 또 찾아야죠. 만성 염증을 꽉 잡고 새로운 삶을 찾았다는 윤영미 씨. 그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식습관 개선. 근데 저거 면 아니에요? 면은 안 좋은데. 그게 유빈 씨의 한계입니다. 하나만 보는 거야. 자, 무슨 면인지 끝까지 보세요, 유빈 씨. 어머니 이거 면 아니에요? 먹어도 돼요? 아니요, 그거 그냥 면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밀가루를 너무 좋아해서 면 종류를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꽝 대신 닭으로 위를 보호하는 대체 식품을 찾았거든요. 그녀가 선택한 위를 보호하는 건강면 삼총사. 바로 위 편한 두부면, 미역면, 곤약면이다. 밀가루로 만든 면이 아니구나. 면 음식을 안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위 보호하는 식품을 바꿔서 먹었더니 위도 편안해지고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속은 편하고 염증은 막기 위해 밀가루가 아닌 대체 식품으로 식단을 변경한 그녀. 그런데 두부면을 볶은 채소에 넣는다? 영양 만점 채소와 과일이 면 옆에 빠지지 않는다. 미역면은 당근과 함께 또. 어머님 이거 되게 다양한 채소가 들어가는데 뭐예요? 두부면에는 애호박을 넣고 볶았고요. 미역면에는 당근과 계란, 곤약면에는 토마토를 넣었어요. 같이 먹으니 너무 맛있기도 하지만 색깔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컬러 맞춘 거 보세요. 갖가지 색깔이 다 들어갔잖아요. 깔맞춤은 인정. 맛과 멋뿐 아니라 이 채소에는 공통점이 있다는데. 이 채소들이 색깔만 이쁜 게 아니라 염증 같은 독소 배출도 하는 황산화 식품이에요. 알록달록 예쁜 색은 기본. 독소 배출을 도와 염증까지 잡는 항산화 식품이라는 것. 두부, 곤약, 미역으로 만든 면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금상첨화. 건강한 면 요리 삼총사가 탄생했다. 염증도 막고 속도 편한데 거기에 맛까지 더한 그녀만의 특별한 건강 비법이다. 일반 면이랑 요 삼총사랑은 뭐가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면들은 저칼로리 식품이라서 살찌는 것도 예방되고요.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들면서 더부룩한 속도 편안해졌고 머리도 안 아프니까 스트레스도 없어진 것 같아요. 좋아하는 면도 먹으며 건강해졌으니 이 정도면 완벽한 위 보호 식단으로 인정합니다. 열심히 먹은 당신 치워라. 설거지 한창인 윤영미 씨. 그런데 이때 지금 싱크대에 다리 올리시는 거예요? 와. 우와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으니 지금 소화도 쉴 수 있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몸 안에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자주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흐트러짐 없이 안정적인 자세. 이것 또한 만성염증을 없애기 위해 바꾼 습관이라고. 독소가 몸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아서 에어로빅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틈틈이 독소 배출 스트레칭으로
몸 관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대박. 독소가 쌓일 틈을 주지 않기 위해 꾸준히 스트레칭을 한다는 그녀. 염증 타파에 도움이 되는 자세를 특별히 닥터 지바고에서 공개한다는데 먼저 복부를 자극하는 쟁기 자세.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양팔은 엉덩이 옆에 놓아줍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붙여서 머리 위에 닿게 해줍니다.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20초 동안 복식 호흡을 해줍니다. 이 자세는 복부를 자극해 가스 배출을 돕고 어깨와 목의 안마 효과까지 있다고. 두 번째는 코브라 자세. 양쪽 팔을 허리에다 놓아준 다음에 허리를 곧게 펴서 그 자세를 유지해줍니다. 허리와 등을 자극해주는 게 포인트. 허리 건강을 위해서 저런 자세를 많이 권고하기도 합니다. 되는 데까지만 올리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예. 세 번째, 의자에서 하는 닭다리 자세. 한쪽 다리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굽혀 엉덩이 근육을 자극해준다. 골반 진짜 시원해요. 저거 한 번 하면. 예전에 위염 때문에 속이 아프고 쓰리더니 몸이 움츠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칭으로 몸을 쫙쫙 펴주니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몸 안에 독소가 빠져나가니 염증 배출에 도움이 되어요. 하지만 독소 배출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스트레칭 후 꼭 필요한 단계가 아직 남아있다는 그녀. 대야에 물을 왜 담그시는 거예요? 네, 저는 스트레칭 마무리로 꼭 족욕을 해줘요. 족욕을 하면 근육 이완도 되고 붓기도 빠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돼요. 다 했다. 마무리로 15분의 시간을 지켜 족욕을 해주는 윤영미 씨. 두려운 존재죠, 염증은. 왜냐면 그 염증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파괴가 되니까. 그런데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 챙겨 먹으니 그 두려운 염증이 다 사라졌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아요. 생활 속 습관을 바꿔 전신에 퍼진 염증을 잡은 윤영미 씨. 앞으로 더 건강한 삶을 닥터 지바고가 응원합니다. 아, 네, 잘 봤습니다. 네. 윤정미 씨.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예, 건강을 위해서. 그 닥터팀은 위는 보호하고 네. 그러면서 독소는 빼자. 그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입이 아닌 위가 좀 즐겁기 위해서 밀가루 대신 네. 위를 좀 보호해주는 식품을 또 먹고 독소도 쫙쫙 빼주고 배출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면은 또 염증 더 이상 내 몸에 절대 다가올 수 없습니다. 네. 아니 뭐 근데 사실 스트레칭이 건강에 좋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네. 꾸준히 또 틈틈이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이거를 소개해 주신 우리 지민 네. 팀장님도 그렇게 자주 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제가 그래서 준비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 제가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뭐야라니요. 집에 설거지 안 하죠? 아니, 설거지하다 안 하게 달려오셨나? 생겼어요, 왜? 설거지. 네? 이거 뭔지 아시죠? 알죠. 네네. 고무장갑이 왜 나오죠? 제가 이렇게 준비를 네네. 했는데. 설거지. 여보! 이거 빨리 그릇 갖고 와봤죠? 예. 아유, 진짜. 예. 좀 오지 마, 나한테. 결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로 가! 내가 다 할 테니까. 진짜 내가 안 해. 진짜. 이러다 내 건강 다 해치는 거 아니야. 진짜. 지금 스튜디오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결심했어. 끝까지 봐야 돼. 그래, 결심했어.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돼. 고무장갑으로. 그래. 고무장갑으로 자 따라해. 여보. 네네. 여보, 고무장갑으로 예. 따라해. 알았지? 여보도 건강을 지켜야 돼. 자, 이렇게 검지를 묶어. 이렇게 양쪽으로 묶어. 자. 자, 묶고. 자, 날 따라하라고. 이렇게 해서 늘릴 거예요. 네. 늘리면서 앉아줘요. 앉아주고. 다시. 죄송해요, 팀장님 너무 떠시는데요. 앉아주고. 요런 앉으면서 늘려주고. 다시 올라가고. 앉으면서. 목소리가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앉으면서 진짜 이거 왜 목소리 이렇게 돼? 세 번쯤 해야 돼요. 시작. 앉으면서 이거 왜 이래? 예, 사실은 제가 집에서 가끔 하는 운동이어서 쉽게 탄력밴드로? 했는데, 탄력밴드로. 예, 근데
이게 근력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염증하고도 상관이 있을까요? 고무장갑 운동을 하다 보면 평상시에 본인이 잘 안 쓰는 근육들을 또 많이 쓰시게 돼요. 특히 이 허벅지 안쪽이라든지 팔 이쪽에 쭉 자극을 주면은 또 림프절 순환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염증, 독소들이 자연스럽게 배출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오늘 닥터팀에서 좀 아이템들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아니 아까부터 이 쌤 앞에 있는 저 알록달록한 바구니가 또 눈에 띄었는데 이 친구요? 이런 것도 준비했으면 안 물어보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네. 간식은 아닐 테고. 아까 윤영민님, 주부님이 염증을 막기 위해서 아주 골고루 색깔, 컬러푸드, 항산화 채소를 드셨는데요. 사과, 불구피망, 토마토와 같은 빨간 식품에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염증을 억제시켜주고요. 또 호박이나 파인애플, 그리고 여기 노란 피망, 여기에는 바로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이 심장질환이라든지 암 발생을 억제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저는 녹색이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지고 브로콜리나 오이에 들어있는 이 초록빛, 초록빛에 들어있는 클로로필 성분은 실제로 혈관 건강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요? 아까 혈관 얘기를 계속했는데 초록 음식 많이 먹어야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민욱쌤께서 자색 감자랑 마늘을 그렇게 또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자색 감자 아세요? 알죠. 저는 감자 고향 강원도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제 앞에 그 예쁜 가지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색 감자 그리고 또 이런 가지와 같이 보랏빛 색깔을 띠고 있는 컬러푸드는 이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비트 이런 거. 그렇죠. 맞습니다. 이 안토시아닌 성분은 염증을 억제하는 데 아주 탁월한 항산화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제가 즐겨 먹는 마늘, 그리고 또 여기 준비한 이런 양파는 사실 이제 하얀색 채소잖아요. 여기에는 이 안토잔틴이라고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또 제가 즐겨 먹는 마늘에는 알리신도 많이 들어있죠. 이렇게 하얀 색깔 채소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에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이 그렇다고 들었어요. 자, 알고 먹으면 약이 되는 식품까지 닥터팀의 정보를 잘 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집하고 팀은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 또 남았을까요? 아니에요. 저희는 아직 아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알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이분은 70대지만 20년 더 젊게 살자라는 마인드로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셨다고 해요. 과연 어떤 건강 비법으로 염증을 잡으셨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저 이쁜 곳은 뭐예요? 풍경부터 너무 예쁘죠? 힘찬 걸음으로 등장하는 지바고 팀의 주인공. 벌써 발걸음이 굉장히 힘차 보이지 않나요? 파워워킹을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희가 그 만성염증을 극복하신 어머니 찾아왔는데 표영숙 어머니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일찍 오셨네요. 만성염증을 극복한 표영숙 씨.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어머니, 지금 7시도 안 된 시간인데 이렇게 일찍 나와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네. 원래는 공휴일이라서 지금 나왔지 원래는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나와요. 그렇게 일찍 운동하시는 거예요? 예. 일찍 일어나야 하루가 길고 또 몸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렇게 꾸준히 매일 아침 6시 전에 항상 걷기 운동을 하신다고 해요. 매일 아침을 걷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건강에 마음은 있었지만 사실 살다 보니까 신경을 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엉망이 됐었어요. 제가 40대 후반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또 60대에 가서는 고지혈증 진단도 받았고 또 혈액순환계 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또 부정맥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내심 무서웠죠. 그런데 이분이 아프셨다는 게 너무 믿기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때는 아이들 키우고 또 여러 가지 또 바쁘고 그냥 젊으니까 그냥 그런 대로 지나가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늘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건강이 최고더라고요. 문득 삶을 돌아보니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해본 적이 없었다는 표영숙 씨. 이후 건강을 되찾기 위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고.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한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제 몸속에 있는 염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완화가 돼서 지금은 되게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그렇게 시작해 이제 일상이 된 걷기 운동. 자세가 너무 좋으시죠?
그리고 항상 남편분이 함께 아내와 운동을 해주십니다. 안 사람이 꼭 하자고 또 저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딸려 나오는 거죠 뭐. 그 바람에 저도 건강 유지하고 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최고라고요. 저희 말을 잘 들어야 돼. 제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마워요. 한참을 걷던 그녀가 향한 곳은 빠르지만 계단이 많은 지름길. 일부러 이 길로 다니는 이유가 있다는데. 계단을 올라야 평지를 걷는 것보다 굉장히 근육 운동이 그래도 잘 되고 그래서 늘 저는 계단을 걸어요. 이렇게 계단을 오르면서 운동 효과를 더 높이시는 거죠. 그래요? 하지만 그 뒤를 따라오는 남편의 숨은 이미 턱까지 차오른 상태. 좀 천천히 가요. 아유, 어서 올라오니까요. 좀 도시를 맞춰야지. 아니, 걸어야 운동이 되는 거예요. 서세요. 너무 빨리 간다고. 보조가 잘 맞질 않아서 제가 늘 그냥 힘들어요. 빨리 걸어야 운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 젊은 사람은 같이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젊은 사람이라뇨. 똑같이 나이 70대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이 차이가 나니까. 그럼 그 나이가 몇 년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저도 저렇게 계단 빨리 못 올라가요. 저도요. 진짜 빨리 올라가신다. 힘들다. 당신은 집에 먼저 가서 있어요. 네, 알았어요. 네, 먼저 갈게요. 네. 남편을 보내고 더 걷는가 싶었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일단 따라와 보세요. 제가 어디 가는지. 과연 그녀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 아니 이곳은? 헬스장을 또 오십니다. 헬스장을 다니세요? 걷기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고 이제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죠. 한두 번 해본 실력이 아닌 듯 능숙하게 기구로 근력 운동을 하는 표영숙 씨. 어머나. 야, 저거 쉽지 않은 건데. 그녀가 이렇게 운동하는 이유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살이 찌면 더 안 될 것 같아요. 또 지방이 염증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조금만 움직이지 않으면 앞구리살, 뒷구리살, 옆구리살이 맞히잖아요. 앞구리살은 뭐예요? 앞구리살. 그래서 지방 대신 근육을 만들려고 이렇게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염증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을 없애기 위해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한다는 것. 와, 탄력 보세요. 틈틈이 해온 근육 운동 덕에 몸도 탄탄해졌다. 나이에 비해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살도 안 찌고 하여튼 뭐 좋아요. 그녀의 염증 잡는 비법은 운동이 끝이 아니라는데. 건강관리를 하기 시작해서부터 제 식습관 사전을 하나 만들었어요. 식습관 사전이요? 제가 요리할 때 활용하는 건데 제 사전에는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뭐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뭐가 없나요? 찾아보세요. 평범해 보이는 냉장고. 이곳에 건강을 위해 절대 구비해놓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제 사전에 음료수가 없어요. 음료수가 없다? 음료수는 과당이 많아서 한두 잔 마시다 보면 계속 과당이 쌓이게 되고 건강에도 안 좋고 살이 찌잖아요. 그래서 전혀 먹질 않아요. 그러고 보니 식재료 외에 액체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녀의 냉장고. 의뢰인분의 냉장고랑 비교를 했을 때 딱 차이가 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네. 식재료도 꼼꼼하게 따져 먹는 표영숙 씨의 아침 메뉴가 궁금한데 밥과 국은 찾아볼 수 없고 채소와 오트밀이 전부? 사실 한국 사람들은 밥을 주로 먹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아침에 탄수화물하고 나트륨을 좀 덜 먹기 위해서 이렇게 영양죽을 만들어 먹어요. 죽을 또 만들어 드세요? 먼저 달군 프라이팬에 달걀을 넣어 스크램블을 만들고 살짝 익힌 토마토와 삶은 단호박을 넣고 먹기 좋게 으깨준 다음 오트밀과 견과류를 넣어주는데 이 재료들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 영양가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먹기 부드럽고 그런 재료들만 선택했죠. 여기에 물을 넣고 끓이기만 하면 끝. 되게 젊게 드신다. 그쵸. 네. 맛있겠다. 탄수화물을 확 줄인 표영숙 씨의 아침상 완성. 여보, 아침 식사 드세요. 네. 아이고 수고 많으세요.
아침에 먹는 영양죽은 까다로운 남편 입맛에도 잘 맞아 부부 금실도 더 좋아졌다고. 조금 더 이렇게 맛이 나니까 좋네. 그저 30여 년 이상 동안 맨날 아침마다 밥을 먹었잖아요. 반찬 여러 가지 갖다 놓고 먹었는데 안사람이 하면 우리가 음식을 좀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걸 먹으니까 맨 처음에 이거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음식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또 영양가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아침에 밥 먹기 싫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식사 후 모닝커피를 준비하는 듯한 표영숙 씨. 그런데 자세히 보니 커피가 아닌 초록색 분말을 물에 타고 있다. 과연 이 분말의 정체는? 밥 먹고 난 다음에 저는 커피 같은 거 먹지 않고 이렇게 새싹버리를 타서 먹어요. 믹스커피는 맛은 있지만 설탕도 있고 프림도 있고 카페인도 들어있고 이래서 잘 먹지 않아요. 우리 새싹버리 한 잔씩 마실까요? 네, 좋죠. 네. 고맙습니다. 어머나, 티타임을 또 가지시네요. 콩 한쪽이 아닌 새싹보리 한 잔도 다정하게 나눠 마시는 부부. 이게 다 현명한 아내 덕이라고. 아내에 따라서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또 이게 새싹보리 하나씩 마시니까 또 기분도 좋고 더군다나 이것이 염증을 줄여준다고 하니까 더 기분이 좋네요. 아내한테 고맙죠 뭐. 표영숙 씨가 마시는 새싹보리의 효능은 무엇일까? 새싹보리는 보리를 파종시킨 지 6 내지 8일 정도 된 상태로 약 10 내지 20cm 정도 자란 것을 의미합니다. 새싹보리의 식이섬유는 고구마의 20배, 비타민C는 레몬주스에 비해 2.3배 수준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녹차의 2.2배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리는 발화 과정을 거치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SOD라는 항산화 물질을 생성하는데요. 새싹보리는 파종한 지 7일 정도밖에 안 된 어린 싹이지만 45여 종의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그 함량 또한 다 자란 채소보다 최대 100배 수준 정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만성염증 타파하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삽시다. 네, 건강하십시오. 새싹보리는 동의보감에서도요. 예. 이 쌀, 콩, 조, 기장과 함께 이 오곡지장이라고 부릅니다. 네. 5가지 곡물 중에 최고다라고 이렇게 치기도 하죠. 네. 이 새싹보리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폴리코사놀 성분이 네네.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 폴리코사놀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또 높여주는 이 지질을 낮추고 혈당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지방을 분해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체지방이 쌓이는 걸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혈관 질환도 그렇고 네. 또 비만도 있는 그 의뢰인 문제가 네. 좀 꽤 있어 보였는데 네네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학문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돼 있습니까? 그럼요. 한 연구에서는 고지혈증과 고혈당이 있는 쥐에게 네. 새싹보리 추출물을 12주간 매일 섭취하게 했더니 LDL 콜레스테롤은 약 40% 그리고 혈당은 약 39% 정도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성인 남성에게 16주간 새싹보리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약 10.4%, 또 체중은 약 8.4% 감소했던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다이어트도 좋구나. 네, 그리고 또 표영숙 주부님께서 아까 닥터팀이 소개해 주셨던 그 항산화 식품 중에 오색 식품 네. 거기에 빨간색 토마토 그리고 또 네. 노란색 단호박을 즐겨 드시고 있으시잖아요. 네. 또 새싹보리는 초록색이니까 이것도 항산화 식품이 아닐까 싶어요. 새싹보리의 초록빛은 실제로 이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 때문에 그런데요. 네.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 들어보셨죠? 네. 네, 그 헤모글로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 노폐물을 갖고 나와서 배출하는 역할을 해주죠. 그런데 그 전자현미경으로 구조를 보면은 그 헤모글로빈 구조랑 이 새싹보리에 있는 클로로필 구조가 거의 유사해요. 따라서 우리가 섭취했을 때 클로로필이 우리 체내에서 유사하게 독소를 배출해주고 체내 염증을 낮출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실제로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주고
만성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초록색을 아까 브로콜리를 준비하면 어떡해요. 새싹보리 준비를 했었어야죠. 맞다. 아니 그냥 브로콜리가 너무 향기가 좋아가지고. 아 새싹보리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근데 새싹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네. 이 베타글루칸 성분은 바로 면역세포인 NK세포를 활성화해줘서 네. 면역력을 높여주고 네네. 독소 그리고 염증의 백지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거기 나아가서 네. 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거나 또는 지방이 쌓이지 않게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그런데 이 새싹보리에 풍부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미네랄인데요. 그렇죠, 선생님? 그럼요. 네. 미네랄 하면은 신났어. 네. 신났어. 그렇죠.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미네랄 하면 떠오르는 것들 있죠. 뭐 칼슘, 마그네슘, 셀레늄 같은 이런 영양소를 통칭해서 미네랄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데는 바로 이런 미량 원소의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는 이런 게 저절로 생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새싹보리에 미네랄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생수와 정수, 새싹보리 물 각각의 전류량을 측정해봤다. 먼저 생수에 흐르는 전류량은 37mA, 정수에 흐르는 전류량은 69mA, 새싹보리 물은 가장 높은 236mA. 실험을 통해 새싹보리에 미네랄 함량이 높은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실제로 이상지질 혈증을 가진 성인들을 대상으로 칼슘, 또 탄산수소, 마그네슘, 황산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미네랄 워터를 1개월간 섭취를 시켜봤더니 혈중 콜레스테롤과 LDL 수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솔루션 선택을 위해서 두 팀장님의 마지막 변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증 독소 빼내야 삽니다. 독소를 배출하는 스트레칭과 항산화 식품으로 만성 염증 타파합시다. 네, 저희는 지방 빼고 근력 운동을 하면서 몸속 염증을 잡을 수 있게 항상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새싹보리와 같은 이런 항산화 식품을 통해서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혈관 질환과 만성 염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오늘의 의뢰인 안삼여 씨. 그녀를 위한 닥터 지바고의 맞춤 솔루션은? 의논이 끝났습니다. 의뢰인 안삼여 씨를 위한 솔루션을 좀 발표해 주시죠. 네, 전신 스트레칭으로 비만을 예방하고 염증 독소를 배출하라. 오, 좋아요. 이 새싹보리와 같은 만성 염증을 막아줄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라. 자, 그럼 새싹보리가 염증 막아주는 것 외에 또 도움이 되는 것 그 효과가 또 있습니까? 네, 이 새싹보리에는 사포나린 성분이 풍부해서 간의 중성 지질을 낮추고 알코올을 해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실험용주 40마리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알코올만, 또 다른 그룹에게는 새싹보리 추출물과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게 한 뒤에 약 3시간 뒤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이 새싹보리를 먹인 쥐 쪽이 대조군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24%까지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게다가 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도했던 실험용주에게 새싹보리 추출물을 10일간 먹인 결과 간 조직 내 중성 지질이 약 26% 감소한 것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섭취하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걸 마실 때, 먹을 때, 마실 때 또 주의할 사항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새싹보리를 분말로 섭취하시는 경우에는 하루에 권장량인 1g을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1g?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신부, 수유부,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꼭 전문의 분들과 상의해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의 의뢰인께서 저희가 준비한 솔루션을 잘 실천하셔서 그 혈관 질환과 만성 염증을 잘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뢰인 안삼여 씨의 집을 다시 찾은 제작진. 그녀를 위한 닥터팀, 지바고팀의 맞춤 솔루션을 전달. 가장 먼저 집안 곳곳에 있던 믹스 커피부터 설탕, 주스까지 모두 치우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다 버리시는 거예요? 아쉽지만 어떡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버려야죠. 이후 본격적인 전신 스트레칭에 돌입. 의자에 앉아는 닭다리 자세는 뱃살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살 빼려고 했었는데 참 막막했었거든요. 이제 알았으니까 운동 방법 알았으니까 열심히 해서 살 뺄게요. 식습관 또한 건강한 채소 위주로 탈바꿈한 의뢰인. 염증 배출을 돕는 새싹보리와 같은 항산화 식품도 꾸준히 챙겨 먹기로 다짐했다는데 그동안에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먹는 것도 바꾸고 염증에 좋은 걸 챙겨 먹고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늘어지는 팔다리와 늘어난 뱃살. 거미형 체형은 몸이 보내는 경고다? 늘어난 뱃살과 줄어든 근육이 당뇨를 부른다. 거미형 체형에서 벗어나 당뇨에서 탈출하는 법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스마일이즈 굿! 채널 A 10